네, 반갑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슈가 많은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종목들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 DB하이텍,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젠백스링크와 하이브입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다물 멀티미디어 그리고 컴투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종목들이 다 심상치 않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B하이텍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은 예전에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팹리스 이쪽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소액주주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한다. 왜냐면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회사한테 부담이 되죠. 회사한테는 좋은 거지만 주주들한테 부담이 되죠. 왜냐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지만 회사는 그 물적 분할된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만약에 나중에 상장을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중요한 사업부를 떼어가는 거잖아요. DB하이텍에서 팹리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설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떼어서 따로 물적 분할해서 분리를 시켜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거 보고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DB하이텍에 투자를 한 상황이 되는 거고 또 반도체 이 팹리스 이쪽 부분만 가지고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DB하이텍에 투자를 했는데 이걸 떼어내버린다라고 한다면 껍데기만 보유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상황을 일단은 보통은 요즘에는 물적 분할하고 나서 회사 상장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회사가 5년간은 비상장하겠다, 절대 상장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조항을 달았어요. 근데 소액주주가 이걸 다시 말을 뒤집은 거죠. 아니 5년간 비상장이면 5년 후에는 상장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 조항 삭제해라. 그럼 물적 분할에 찬성해 주겠다. 아니면은 물적 분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29일날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액주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거 봐야 되죠. 당연히 반대가 굉장히 거셀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캔슬이 되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소액주주가 지금 75%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안 돼! 라고 해버리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한 부분을 오늘 뭐 기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뭐 물적 분할을 이제 회사 측에서 결정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뭐 OLED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 DB하이텍이 어제 그 금요일날 장에서 강하게 상승한 배경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특히 요즘에 OLED 관련한 부분 쪽에서는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활용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 요거보다는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경우에는 네, 이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소액주주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 생각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 장비 업체 쪽, 뭐 이런 쪽에서의 기대치가 좀 높아졌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장비, 부품, 뭐 설계, 뭐 이런 쪽, 소재, 이런 쪽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정말 바닥을 찍는다라면 시장 자체가 이쪽 전기전자 쪽으로 중심이 개편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겠죠. 자, 일단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을 일단 생각해 본다라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나타난 이 매물대 5만원 넘어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저항대가 65,000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65,000원까지 상승했을 때 한 13, 1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어요. 분봉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후반부에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아침부터 치고 올라가서 쭉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였다라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만원대까지 돌파가 또 가능해 보인다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약간의 차익 매도 관점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 따라가면서 대응하시는 것은 어렵겠죠. 따라가면서 대응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가 상승 한 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과매수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생각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확인하시고 매매 대응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네요. 네, 자 하이닉스 볼게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포인트가 살짝 들어왔어요. 뭐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도 다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또 미국의 반도체 지수 계속적으로 요즘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분위기 좋은데 이거 왜 요건 떨어졌지?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나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보더라도 밑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하게 많이 올랐죠. 네,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본다라면은 네, 삼성전자에 비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네, 더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즉 키맞추기라고 하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5%밖에 안 올랐는데 하이닉스도 10% 올라가면 되겠어? 너 좀 기다려. 나도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같이 올라갈 때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업황이 바닥을 찍어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게 된다면 하이닉스에게도 당연히 수혜가 됩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지난번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자리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평선 위쪽까지 다 나오면서 86,700원 정도 라인대에 달하는 지지 라인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추세가 돌아서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일단 골든크로스 다시 만들어냈어요. 물론 61선이 위쪽에 있습니다만 요거 그대로 움직여주게 되면 그대로 딸려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5일선 먼저 통과하고요. 21선 돌아서 통과하게 되면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새로 돌아온 주간이 3월 월말이잖아요.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기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경우에는 아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85,000원의 지지선 역할, 86,000원의 지지선 역할을 할 텐데 뭐 특별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더 아래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8만원 정도 라인대를 저점 라인대 보고요. 95,000원까지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박스 하단으로 밀려서 85,000원까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 밀린다 하더라도 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돌아서는 자리에서 더 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괜찮고요. 매수를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이평선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85,000, 86,000원이죠. 86,000원, 87,000원 이 구간 라인대가 지지가 된다면 소액씩 접근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런 패턴들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매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포인트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는 것보다 한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수준 낮춰가지고 조금 사놓고 향후에 추세 보면서 다시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더 홀딩하시고 좀 더 기대치를 높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젠백스 링크를 한번 볼게요. 젠백스 링크가 지금 뭐 여러가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M&A 이슈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뭐 적대적 M&A가 있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사측하고 지금 소액주주연대하고 막 같이 붙어가지고 뭐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다가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액주주연대보다도 오히려 사측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액주주연대에서 지금 뭘 했느냐 300원의 배당을 줘라. 지금 300원 배당이면은요, 거의 지금 한 23, 4%, 25%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가격이 1200원이니까,
한 25%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 배당만 딱 보게 되면 괜찮겠는데 싶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배당을 그만큼 줘버리게 되면은요, 이 약간의 배당락 효과라는 게 있죠. 물론 현금 배당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현금을 그만큼 뿌렸다는 부분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돼서 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거는 야, 그거 말고 우리가 100억 원대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해 줄게. 대신에 그런 거 다 철회하고 우리가 제시한 제안을 좀 들어다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을 모아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은 안 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새롭게 이렇게 하겠다, 뭐 어느 쪽에 투자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막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누가 이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마느냐잖아요. 회사가 더 좋아질까 말까 이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소액주주 쪽보다도 회사 측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100억 원 정도 규모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100억 원대 규모를 가져간다. 네, 이거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요, 지금 자산이 2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많고 지금 괜찮거든요. 이 회사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1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게 돼가지고 주주 가치를 좀 높여주겠다.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뭐 코로나나 아니면 금리 인상 기간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보수적인 관점을 취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사업도 확장하고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지금 소액 주주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 유바이오 파트너스 뭐 이쪽하고는 글쎄요, 조금은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판단을 다 내릴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그냥 큰 골자만 놓고 딱 봤을 때요. 네, 큰 골자만 놓고 딱 봤을 때 그 회사 측 입장이 조금 더, 저의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뭐, 주주 안건을 통과하게 되면은, 뭐, 300억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소액주주의 그런 어떤 과감한 어떤 베팅 이런 것도 있는데, 이 300억 투자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저거란 말이에요. 그, 골프웨어 쪽인데, 글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괜찮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 측 입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주주예요. 네, 저도 젠백스 링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회사 측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300원 배당 안 받아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근데 뭐 100억 규모 자사주 매입해주고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준다면 뭐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M&A 재료가 붙었을 때 서로 이제 지분 경쟁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이기려고 지분을 막 사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M&A 재료가 붙어서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돼야지만이 주주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그냥 뭐 회사 이렇든 뭐 소액 주주가 어쨌든 간에 수익 내서 팔아먹고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건 거고, 지금 회사의 어떤 입장을 본다라면 제 생각에는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회사 측 입장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주가에 대한 상황은요, 일단은 뭐 이거든 저거든 간에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서로 간에 싸움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주주총회까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다지 매도에 대한 관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해 주시고요. 두 가지 경우가 전부 다 이제 뭐 악재로 작용할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안건들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뭐 매수를 접근하시기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도 안 팔 거고요. 뭐 매도하실 이유는 별로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라면 데드크로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뚫어 넘어서 힘 좋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옆으로 좀 누워서 바닥 좀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거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회사 측이 승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자사주 매입을 100억 정도 하게 되면 이 자리를 바닥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겠나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자, 하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매수 참여한다. 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좀 됐어요.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이브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 매수에 참여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전량, 이제 조금 전 이따가 말씀드린 컴투스도 지금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랑 컴투스가 전부 다 SM 지분을 팔아먹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가 15만원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세금 이런 거 내더라도 한 1,000억 원대 정도는 수익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물론 제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8,000억 정도 800억 정도 좀 수익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1,10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 뭐 세금 떼고 이거 뭐 떼고 하면은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800억이면 어딥니까? 800억이면 어디고 또 그다음에 이걸로 SM 자회사를 인수한다든지 뭐 등등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다 팔기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넘어섰어요. 35%를 이미 초과해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3대1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3개 갖다 던지면은 하나 정도 팔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3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안분 비례를 하게 되면은 많이 남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수익 난 것을 일단 챙기고 그다음에 남은 물량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팔아버릴 가능성이 없겠죠. 왜냐면 지분 갖고 있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공개 매수된 물량 빼고 나머지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거기 때문에 SM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이게 대량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블록딜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에게는 좀 안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SM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이 어쩔 수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일단은 손해볼 게 없죠. 와이나 이건 뭐 완전 나배드가 아니라 굿이죠. 굿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는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을 넓히기 위해서 SM의 자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부분들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물망에 올랐던 게 키스트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가 물 위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다면 또 다른 구매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SM 갖고 계신 분들이 약간은 부담되겠죠. 그거 외에는 현재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의견은 그다지 썩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주가가 뛰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방향성 잡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단기 상승을 노리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승 출발해버린다 그러면은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다물 멀티미디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되게 긴 기업이네. 다물 멀티기업.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왜 올랐어요? 로봇 관련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가 상승했고요. 자, 이게 1월 말에 지금 유상증자를 200억 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유상증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1월 26일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달려버리네요. 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는데도 이렇게 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로보트 관련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었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고스트 로보틱스에게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잔금을 납부를 하고 지금 최대 주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다물 멀티미디어가 고스트 로보틱스에게 넘어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납입해서, 200억 원 규모가 3자 배정 유상증자였구나. 그럼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을 통해 가지고 546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스트 로보틱, 이게 로봇 기업이 돼버린 거네. 그러니까 로봇 기업의 자회사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로봇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은 긍정적인 거지. 3자 배정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것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그것도 로봇이다 하니까 로봇 관련주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과도한 상승이라는 관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씩 꺾이는 입장이라서 과도한 상승이다.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뭐 부담될 건 별로 없어 보이네요. 테마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로봇 테마가 계속 성장한다라면, 또 삼성이 계속 끌고 나간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간 이 오버슈팅한 부분을 깎아놓는 자리가 어디 정도 되냐면 7,500원 정도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과는 또 반대로 이제 추세 상단 부분을 지지선을 만들어서 8,000원을 지지해 준다라면 주가가 그냥 갈 수도 있죠. 다만 아래쪽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넘어가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횡보 아니면 제 생각엔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좀 더 내려와야지만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위쪽 라인에서 봤을 때 낙폭이 좀 상당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리스킹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8,000원 지지라인 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지금으로선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나 추세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벌어진 이격을 메꾸기 위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횡보가 나갈지 아래로 들어올지, 제가 보기엔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면 저 아래쪽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리스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신규 접근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8,000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투스 볼게요. 요즘에 뭐 중국산 파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괜찮다 해서 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잘 나갈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신작, 네, 신작인가요? 이거의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있대요. 이걸 이제 해외에 출시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매출이 100억 원을 넘겼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됐어요. 이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라는데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을 출시해서 뭔가 좀 좋은 결정을 만들었다 이건데, 이거보다 더 큰 주제가 뭐냐면 1488억 규모의 SM 주식을 처분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 자, 와이낫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물론 전체 물량을 다 팔 수는 없다 치더라도요, 와이낫. 그래서 하이브와 똑같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게임주 쪽에 좋은 소식들 전해주고 있어요. 중국 판호가 좀 열리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출시한 그 해외 진출한 게임이 잘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SM 지분을 팔아가지고 돈 벌었겠지. 돈을 벌게 되었다라면 일단은 네,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1488억 원 규모인데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처분하게 되면서 수익을 챙기게 될 수 있다. 약 100만 주 정도 가까이 되네요. 야, 이 정도면은 뭐 네. 이 종목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점만 잘 잡아준다라면 흔들릴 게 없는데, 여기다가 돈까지 들어온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처분 목적이 투자 수익 실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은 화끈합니다. 그래서 이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컴투스 가지고 계시는 홀딩이고요. 게임주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저점 구간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약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는 거 나쁘지 않겠고요. 신규 접근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바로 치고 올라간다는 개념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면 가까운 곳에 지금 매물대가 존재해요. 8만원, 9만원대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9만원 넘겨야지 잘 나갈 수 있는데, 9만원까지 넘겨간 다음부터 보기에는 또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위쪽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리스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이 평단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소액 접근하신 분들에게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대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DB하이텍, SK하이닉스, 젠백스링크와 하이브, 다물멀티미디어와 컴투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도 하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